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인플레이션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부 소개해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간단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떠한 투자 원칙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난 수십 년간의 금리는 왜 급격하게 떨어졌는가. 우리 사회만 해도 제 어린 시절에 금리하면 12점 몇 프로, 15점 몇 프로 그런 광고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아무리 높아도 2점 몇 프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가? 그러니까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채권 이자마저도 5% 정도가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0년도에 3% 미만, 급기야 2014년도에는 독일 국채 수익률이 이제 0%가 됩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로는 국채증권 전 세계의 절반 정도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은 단기 금융시장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수년 전부터 이미 1% 미만이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어디에 예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베개 밑에 숨겨놓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가설을 예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 가설은 글로벌 저축 과잉으로 인한 문제다. 일단 인구 고령화가 큰 이슈라는 거죠. 인구 고령화의 문제가 우리에게 큰 이슈로 다가오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서 저축 모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지금 인공지능으로 일자리를 잃는다, 이런 개념의 유행처럼 일정한 시점에 인구 고령화, 장수시대, 노후 대비 이런 게 유행처럼 번졌던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바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으로 접어드는, 경기가 하락하는 그런 시점이 아니었나, 제 기억엔 그렇거든요. 왜냐? 그전에는 대충 살다가 언젠간 가겠지,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하는데 저렇게 오래 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축 모드로 바뀌는 거죠. 각종 연금 보험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시점에 또 변액연금이 엄청 유행했던 그런 또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금리라는 게 돈의 수요가 높아야지 금리가 올라가는 건데, 대부분이 저축 모드로 바뀌니까 빌려줄 돈은 많은데 빌려갈 사람은 적죠.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해서 중국이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수십 년간 이제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 이게 하나의 가설이고, 또 하나의 가설은 뭐냐면 구조적 장기 침체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고성장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치의 이제 성장률을 달성했던, 지금은 어떻습니까? 뉴 노멀이라고 하잖아요. 저성장의 일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노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하니까 어떻게 돼요? 투자 의욕이 꺾이게 되는 거죠. 경기가 안 좋은데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바뀌는 구조적인 장기 침체로 인해서 돈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를 해왔다는 거죠.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2007년에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유로 위기라든가 아주 지속적인 위기가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리스크를 회피하고 안전한 투자를 선호하는 이런 현상들이 더해지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금리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가설 모두 급격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인구 고령화의 문제는 갈수록 더 심해지는 부분이고, 또 구조적 경기 침체, 이것도 갑자기 세계 경제가 막 화랑으로 바뀐다거나 이런 걸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의 부분은 뉴 노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구조적 위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이제 구조적 위험이라는 표현이 되는데,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구조적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그 구조 속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수많은 학자들이 자신만의 견해, 의견, 주장들을 내놓고 있지만 정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마땅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물론 디플레이션이 더 위험하고, 되게 웃긴 것 같아요. 한 2, 3년 전만 해도 디플레이션의 위험성을 굉장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또 인플레이션이 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튼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다 이제 금융위기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금융위기라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 이 경제체제 하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하나의 그냥 요소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경제위기, 금융위기 생기면 아니 없어도 될 이런 걸 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막 무언가를 비난하고 하는데, 이 경제위기, 금융위기라는 거는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그런 방식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기는 그 일부분이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속에서 구조적 위험이긴 하지만 결정적 피해, 절대적 피해를 회피하는 그런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일부분이니까 시간을 들여서라도 관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포트폴리오 분산 원칙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에서 구조적 문제의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이러한 분산 원칙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바퀴벌레 포트폴리오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바퀴벌레는 3억 5천만 년을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극한 환경에서도 생명력을 유지하는 끈질긴 생명력의 대명사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그 바퀴벌레 포트폴리오는 어떠한 경제위기, 금융위기에서도 결정적 희생자가 되지 않고 생명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방법이냐면 전체 자산을 주식의 4분의 1, 주식은 유가물이니까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되죠. 그리고 기업의 소유, 유가물 소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4분의 1, 또 금이 4분의 1, 국채 4분의 1, 그다음에 현금, 그러니까 은행 계좌에 갖고 있는 현금을 4분의 1씩. 요 네 가지 요소는 서로 상관관계가 거의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다고 해서 같이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떨어지면 이게 좀 올라가고 그러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참고해 볼 만한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n분의 1 투자법이에요. 가지고 있는 돈을 모든 자산 유형의 n분의 1 같은 비율로 분산 투자를 하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 투자 전문가들, 이 금융시장의 이론가들이 막 공들여서 만들어요. 수학적 모델을 만들고 이러한 그 투자 방식, 그러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n분의 1로 투자하는 경우 그 수익률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융 이론가들이 막 공들여서 만든 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펀드 같은 데 가입을 할 때 운용 수수료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냥 n분의 1로 만든 것은 운용 수수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지출을 줄일 수 있고 보다 편리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의 저자들은 이제 투자로 인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다시 경제 위기가 온다거나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저점을 잡아서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보겠지만, 지나고 나면 그때 그렇게 했으면 되는 거네 하겠지만, 그런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언제가 저점인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서 이게 저점인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러한 시점이 또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자만하지 말고 이러한 n분의 1 바퀴벌레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이 책의 저자들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